럭셔리 5성급 리조트에서 한 남자가 예의 바른 낯선 이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진실을 깨닫는 순간 리조트 전체가 술렁입니다. 그 이후 벌어지는 일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시청 중인 도시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변가의 호화로운 5성급 리조트에서 태양이 찬란히 빛나고 있었다. 흰 모래사장에 부서지는 파도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이곳의 사치스러움과 독점적인 분위기였다. 유명 인사들, 사업가들, 인플루언서들이 명품 의상과 화려한 액세서리로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며 리조트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호화로운 풍경 속에서 마치 동떨어진 듯한 한 사람이 있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선수 손흥민은 수영장 근처의 선베드에 앉아 있었다. 그는 평범한 티셔츠와 운동용 반바지, 그리고 몇 년은 신은 듯한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코코넛 워터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는 그의 표정은 평온했다. 빅터 하딩은 자신의 재산과 오만함으로 유명한 사업가였다. 명품 수영복을 입고 비싼 칵테일을 들고 있던 그는 손흥민을 발견하자마자 판단을 내렸다. 빅터에게 외모와 지위는 전부였다. 저기 저 사람 좀 봐. 빅터가 손흥민을 가리키며 친구들에게 말했다. 어떻게 여기 들어왔지? 이런 곳에 올 수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길 잃은 관광객 같은데. 친구들은 빅터의 우월감 넘치는 태도에 부추겨져 웃었다. 한편 손흥민은 책 읽기에 몰두한 채 주변의 시선과 댓글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날 오후 손흥민이 리조트 바로 걸어가 생과일 주스를 주문했다. 자신감에 차 있던 빅터는 이를 기회로 삼아 그와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는 청하지도 않은 조언을 해주겠다고 마음먹었다. 있잖아요, 친구. 빅터가 경멸이 숨겨진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다. 이런 곳에서는 일정한 수준이 요구되거든요. 당신은 좀 어울리지 않아 보이네요. 손흥민은 놀란 듯했지만 공손한 미소를 지었다. 조언 감사합니다만 저는 이대로 편합니다. 빅터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알겠어요. 하지만 알아두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환경에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만 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반면 빅터는 친구들에게 돌아가 마치 재미있는 일화처럼 이 만남을 공유했다. 믿어지나? 저 사람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진정한 럭셔리가 뭔지도 모를 거야. 저녁이 되자 리조트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자선 만찬을 개최했다. 빅터는 여전히 관심의 중심에 서서 경매에서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자신의 기부를 자랑하며 으스대고 있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을 때도 빅터는 자신의 대화에 빠져 있었다. 특별 초대 손님의 이름이 호명되자 그제서야 그의 주의가 완전히 집중되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세계적인 스포츠 아이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기장에서의 실력뿐만 아니라 겸손함과 관대함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손흥민이 무대에 올랐을 때도 여전히 그 검소한 차림이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공간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빅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표정은 충격과 당혹감을 오가며 변했다. 하루 종일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운동선수 중 한 명을 조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손흥민은 진심 어린 미소로 청중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연설을 시작했다. 오늘 밤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게 있어 진정한 성공이란 개인적 성취가 아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청중들은 열렬한 박수로 화답했지만 빅터는 들리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손흥민에게 했던 오만한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빅터는 용기를 내어 다른 손님들과 편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손 선수님, 사과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따뜻한 눈빛으로 빅터를 바라보았다. 괜찮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존중은 이름이나 직함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의 말은 빅터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지위와 외모에 대한 제한된 시각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았다. 저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사과 말고는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손흥민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다. 우리 모두는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누구나 성장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날 밤 빅터는 자신의 스위트룸 발코니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손흥민의 말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 울렸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렇게 피상적이고 오만한 사람이 되었는지, 언제부터 외적인 것들에 그토록 집착하게 되었는지를 곱씹어 보았다. 술잔을 들고 있던 그의 손이 떨렸다. 이제까지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들,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다. 손흥민의 겸손함과 진정성 앞에서 그의 허세와 오만함은 한낮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빅터는 평소와 다른 기분으로 눈을 떴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난밤의 만남이 여전히 생생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는 처음으로 주변 직원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 그들의 친절한 미소와 섬세한 서비스가 이제야 눈에 들어왔다. 식사를 마치고 수영장으로 향하던 중 그는 손흥민이 몇몇 리조트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발견했다. 손흥민은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고 때로는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빅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제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시나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빅터는 깜짝 놀랐다. 손흥민이 어느새 그의 곁에 와 있었다. 네, 물론입니다. 빅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오늘 아침은 어떠신가요? 무언가 달라 보이시네요. 손흥민의 말에는 따뜻함이 묻어났다. 빅터는 잠시 침묵했다.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마치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변화는 때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작은 깨달음이 우리의 전체 관점을 바꾸죠. 그들은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손흥민은 자신의 어린 시절, 축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성공 이후에도 변함없이 유지하고자 했던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배웠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스스로가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요. 빅터는 그의 말을 깊이 새기며 들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 늘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집착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급 브랜드, 값비싼 물건들, 화려한 파티, 그것들은 모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다. 오후가 되자 손흥민은 리조트 내 청소년 축구 교실에 참여했다. 빅터는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서 그는 손흥민이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며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 세계적인 스타이지만 손흥민은 각각의 아이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고 그들의 작은 진전에도 진심으로 기뻐했다. 한 아이가 실수로 공을 엉뚱한 방향으로 찼을 때 손흥민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빅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것들이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절실히 깨달았다. 부와 명예를 쌓아가는 동안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축구 교실이 끝난 후 빅터는 자신의 휴대폰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화면 속에는 수많은 부동산, 거래와 주식 차트들이 가득했다. 그동안 그의 인생을 지배해왔던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예전만큼 중요해 보이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 빅터는 평소와 달리 혼자 조용한 테이블에 앉았다. 그의 친구들이 화려한 파티를 제안했지만 그는 정중히 거절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때 의외의 손님이 그의 테이블에 다가왔다. 리조트에서 일하는 청소부였다. 빅터는 이전이었다면 불쾌한 표정을 지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저
죄송합니다만 손님, 청소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오늘 아침에 손님께서 떨어뜨리신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빅터는 놀랐다. 그는 지갑을 잃어버린 것도 몰랐다. 청소부는 깨끗이 닦아놓은 고급 가죽 지갑을 그에게 건넸다. 정말 감사합니다. 빅터가 진심으로 말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잠시 앉으시겠어요? 청소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빅터의 진심 어린 미소에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그의 이름은 김민수였다. 저는 20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많은 손님들을 뵈었지만 오늘 손님처럼 변화하신 분은 처음 봅니다. 빅터는 놀랐다. 제가 변했다고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네. 어제만 해도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대화까지 나누고 계시잖아요. 그들은 한참을 이야기했다. 민수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대학에 다니는 딸과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였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그의 일상이 빅터의 마음을 움직였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알 것 같네요. 빅터가 말했다. 이때 손흥민이 그들의 테이블에 다가왔다. 그는 마치 오래된 친구들의 대화를 발견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리에 합류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손흥민이 빅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일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할 예정인데 함께 가시겠어요? 빅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비서가 정리해둔 다음 날 일정에는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빅터는 평소와 다른 선택을 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회의를 취소했다. 그의 비서는 놀랐지만 빅터의 목소리에서 전에 없던 확신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빅터가 말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미팅이 될 것 같네요. 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간단한 옷차림을 했다. 더 이상 명품 브랜드에 신경 쓰지 않았다. 손흥민과 약속한 장소에서 만났을 때 그의 모습은 이전의 빅터와는 전혀 달랐다. 지역 아동센터는 도시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있었다. 건물은 낡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손흥민은 이곳을 자주 방문한다고 했다. 여기 아이들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손흥민이 말했다. 순수한 마음으로 축구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아이들은 손흥민을 보자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가 아닌 친근한 형이자 멘토였다. 빅터는 아이들과 손흥민이 교감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빅터에게 다가왔다. 아저씨도 축구 좋아하세요? 빅터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사실 나는 축구를 잘 모르지만 오늘부터 배우고 싶어졌어.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빅터의 손을 잡았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날 오후 빅터는 생전 처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했다. 그의 서툰 동작에 아이들은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가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하고 순수했다. 재미있으시죠? 손흥민이 물었다. 빅터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네, 이런 느낌은 처음입니다. 제가 이제껏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저녁이 되자 센터의 원장이 다가와 빅터에게 말을 걸었다. 오늘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했어요. 다음에 또 와주시면 좋겠네요. 빅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갑자기 결심한 듯 말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운영하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이 센터와 연계하고 싶다고 했다. 단순한 일회성 기부가 아닌 지속적인 지원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었다. 돈으로만 하는 지원은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 같아요. 빅터가 진지하게 말했다. 저도 직접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싶어요. 손흥민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빅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진정한 변화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주일 후 리조트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빅터는 발코니에 서서 일출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새겼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시간이었다. 아침 식사 시간, 그는 이전에 항상 어울리던 친구들의 테이블 대신 직원 식당으로 향했다.
김민수와 다른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빅터가 말했다. 그동안 저의 오만한 태도를 용서해 주세요. 민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손님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손흥민도 그의 마지막 아침 식사에 동참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리조트 투숙객과 운동선수의 관계가 아니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손흥민이 물었다. 빅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제 회사의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꾸려고 합니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사회의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는 기업이 되고 싶어요. 그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두었다.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특히 교육 지원에 많은 투자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빅터가 말을 이었다. 매주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변화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진심을 가지고 계속 나아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체크아웃 시간이 다가오자 빅터는 마지막으로 리조트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그는 그동안에 무례했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리조트 전체 직원들의 자녀 교육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제가 받은 깨달음에 대한 작은 보답입니다. 빅터가 말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리조트를 떠나기 전 손흥민은 빅터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그것은 평범한 축구공이었지만 모든 아이들의 서명이 담겨 있었다. 이 공을 볼 때마다 초심을 잊지 마세요. 손흥민이 말했다. 빅터는 그 축구공을 소중히 받아들었다. 이제 그에게는 단순한 스포츠 용품이 아닌 새로운 인생의 상징이 되었다. 차에 오르기 전 빅터는 마지막으로 리조트를 돌아보았다. 일주일 전과 같은 건물이었지만 그의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용 시작이군요. 빅터가 중얼거렸다. 진정한 인생의 시작,